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광고 미디어 전략과 미디어 기획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미디어 전략의 기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고 미디어 기획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광고 미디어 기획에서 미디어 플래너의 역할은 무엇이며 미디어 바이어와 이벤트 PD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고 미디어 기획에서 미디어 온라인 광고 전문가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미디어 전략과 전술의 실행 과정입니다. 먼저 미디어 전략이라는 것은 미디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전략으로서 미디어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미디어 믹스, 미디어 스케줄링, 광고비 산정 등입니다. 이와는 비교적으로 미디어 전술에서는 비이클과 유닛의 선택과 이것의 믹스, 이런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행 전략에서는 매체 목표, 마케팅 목표, 광고 목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도달률을 높여야 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정해서 믹스해야 합니다. 반면에 핵심 소비자들에게 구매 빈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소비자에게 가장 접촉 빈도가 높은 채널을 선정해서 광고 노출량을 늘려야 합니다. 유닛의 선택과 믹스는 비이클 단계보다 더 많은 고려 요인이 필요한데, 광고 시간대, 프로그램, 요일 배분, 광고의 형태, 지면, 위치, 길이 등이 근거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입니다. 미디어의 활용에서 프로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방식으로 마케팅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여 판매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노력의 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서 광고 예산입니다. 광고 미디어 전략 전술의 실행 과정에서 광고 예산이 항상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의 산정과 분배는 매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수립이 되는데, 광고 예산은 광고비를 위해 책정하는 금액으로서 판매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경쟁을 기준으로 하거나 자본이익률, 전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광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이 광고 미디어의 전략 전술의 전략 전술과 실행은 이렇게 미디어 전략과 미디어 전술,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기획에서 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품 특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개별의 제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제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수명 주기에 대한 고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이런 생로병사와 같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을 구성합니다. 국내 스마트폰은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수명을 주기로 갖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몇십 년에서 몇십 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상품은 단지 몇 달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은 이보다 더 짧은 수명 주기를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상품이 수명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제품의 수명 주기 안에서 어떠한 단계에서의 광고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하고, 어떠한 단계에서의 광고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미디어 기획에서 되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가격 정책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예산에서도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격은 유통 마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은 광고주의 기업 광고 활동이 판매한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 수준이 광고 전략에도 영향을 끼쳐서 브랜드 광고 중심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도 매우 중요한 미디어 기획에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러한 상품인지, 아니면은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통해서 유통이 주로 촉진되는 제품인지는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 같은 경우는 매스마켓 상품입니다. 개인의 취향보다는 광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샴푸 같은 경우는 매스마켓, 그러니까 대량 시장 상품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등산 장비나 낚시 장비 같은 그러한 니치, 작은 시장의 상품은 미디어 기획에서 또 다른 전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영화와 적은 마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공연은 서로 다른 미디어 기획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지도 우리가 미디어 기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주가 목표에 있어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판매의 촉진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매업자나 매장 관리자 등 유통업자들에게 인지도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광고를 통해서 구매 행동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따라서 미디어 기획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기획에서 제품 특성, 가격 정책, 유통, 캠페인의 목적들이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어 믹스, 즉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 믹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소구 대상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미디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를 조합하여서 활용하는 방식이 미디어 믹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디어들을 혼합한다, 이런 뜻이죠. 보통 광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여러 미디어를 조합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방식이 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르게 조합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유통이 어떠한지, 그 다음 캠페인의 목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를 조합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같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라디오 광고에 나오는 것과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과 라디오에 호소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디어 믹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자면 도달 범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도달 범위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노출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의 도달률이 미디어를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달성이 용이한 미디어도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의 단순함을 알려주는 거라면 텔레비전 같은 어떤 그 영상 매체가 더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면 그것도
어떤 인터넷 광고라든가 영상 광고가 더 용이하겠죠. 하지만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인데 라디오에서 그걸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만의 고유한 효과가 있지만 라디오는 듣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어떤 보여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이 다른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광고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미디어 믹스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전달력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신문 같은 매체가 15초의 짧은 TV 광고보다 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용이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크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그 온라인 광고가 메시지의 어떤 전달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복잡한 것이냐, 또는 감성적인 것이냐, 또는 단순한 것이냐,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또한 고려해야 될 미디어 믹스에서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사항들은 타깃이 되는 고객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여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디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용률과 관여도가 낮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바일 전용 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라면 사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면은 그 광고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내,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도시에서 버스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버스라는 광고 미디어가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거의 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상류층인 사람들이 버스를 좀 탈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만약 그런 상류층인 고객한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디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믹스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가용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구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미디어 믹스는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어차피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예산 안에서는 그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가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미디어 믹스의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는 최적의 미디어일지라도 당장 구매가 어렵다면 다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때로는 당장 구매가 어렵더라도 광고를 해야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는 당장 구매가 어렵더라도 어떤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하는 광고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적합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그러니까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온라인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구매 가능 요소가 미디어 믹스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 전략과 미디어 기획을 실행하는 직업에 대해서 잠시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기획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디어 플래너입니다. 미디어 플래너는 광고회사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비이크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게 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매체 집행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고주를 위해 효과적인 미디어 계획을 세우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미디어 플래너가 필요한 것이겠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예산 수립, 미디어 믹스, 스케줄링, 광고 집행 시 실행 계획과 관리, 광고 효과 보고서 작성, 광고주 브리핑, 청구 업무, 입찰 참여, 뉴미디어인 및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개발, 미디어 조사와 개발 계약 체결, 조사부, 광고부, 경리 등으로부터 상품, 소비자, 시장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미디어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는 사실 분석력과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사실 각 직업군마다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직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특성이 있겠죠. 이와 같이 각 직업들은 우리가 그런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미디어 플래너들은 수치에 밝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미디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외국어는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고 설득과 프레젠테이션에 능숙해야 합니다. 미디어 중립이 요구되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미디어만 좋아하고 그거를 마니아처럼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 말고 이런저런 미디어를 두루두루 사용하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 플래너로서의 자질에 좀 더 맞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이놈의 열정과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어떤 분야든지 다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 플래너는 매우 분석적이면서도 기획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어떠한 그 관리나 어떤 계획들을 실행시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꼼꼼하기도 하면서 열정도 있고 끈기도 있으면서 뚝심도 아주 어지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디어 기획에서 미디어 바이어와 슈퍼바이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죠. 미디어 바이어는 광고 미디어를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광고 회사에는 광고주를 위해 미디어 슈퍼바이저나 미디어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의 효과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광고 시간이나 지면, 공간을 구입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구입 교섭에서부터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어 종류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미디어 바이어란 쉽게 말해서 광고 시간대나 광고 지면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광고 미디어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최종 전달자이기도 하죠. 방송 시간이나 지면은 한정된 재화입니다. 미디어 바이어는 방송사와 협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논의합니다. 출근에서는 보통 제일 먼저 광고가 나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체크하고 집행한 광고를 모니터링합니다. 시청률은 광고 집행 성과를 측정하는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집행 때 각 방송별로 프로그램 편성을 검토한 후에 캠페인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방송사나 미디어 랩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매자 간의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주 캠페인이 효과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미디어 바이어의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미디어 슈퍼바이저는 사실 이제 광고회사에서 미디어 감독자로서 좀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 플래너나 미디어 바이어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광고 대행사가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 그 미디어 전략과 미디어 기획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벤트 프로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PD는 이벤트 기획, 프레젠테이션 실시, 계약, 실시 설계, 실행, 청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참여합니다. 이벤트는 목적에 따라서 보통 세일즈 이벤트와 PR 이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이벤트는 판매 촉진이 주된 목적이고 유통을 위한 것과 소비자를 위한 것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R 이벤트는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기업체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공공단체나 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PR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프로듀서는 이벤트 전 과정의 중심에 서서 기획에서부터 제작, 실행을 책임지게 되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벤트 규모에 따라서는 필요한 스태프를 구성하여 팀을 형성하고 투입 인력과 물량을 시점별로 파악하고 안배하는 등의 그러한 지휘와 통제권을 가진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 기획 단계에서는 이벤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기도 하고 이벤트 회사를 대표해서 이벤트 PD가 여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벤트 PD는 이벤트나 주최자의 환경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기획안을 구성합니다. 이벤트 PD는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 컨셉트와 테마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광고주에게 제안하겠죠. 기본 기획 단계에서 마지막에는 기본 기획의 세부 수립이 있습니다. 이벤트 PD는 자신의 컨셉과 테마를 분야별로 연계시켜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이벤트 프로듀서의 자질은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친절이 기본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벤트 프로듀서는 잘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과 관찰력이 많고 한 가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벤트라는 것은 매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적합하고, 또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도 실천하며 학습과 경험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보통들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광고 전문가까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광고 전문가는 오프라인 광고 회사도 기획 파트, 제작 파트, 매체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은 조합이 돼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데 온라인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고 기획과 제작, 온라인 매체 운영 등으로 그 역할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광고주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광고도 함께 진행하는 광고주가 또한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전문가들은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온라인 AE도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광고 전략과 경쟁 PT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AE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광고할 때 다른 매체가 아닌 온라인, 웹 또는 모바일에서 광고가 문제없이 잘 구현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온라인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어 한 번이라도 클릭하기 위해서 화려한 플래시 효과와 팝업 효과 등을 시선으로 동원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온라인 광고에서는 스토리텔링, 소셜 무비, 이벤트 등 참여성 광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고를 할 때 과연 이 광고가 웹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어떤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 온라인 광고 전문가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생각하듯 그런 온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광고 또는 오프라인 미디어 광고들은 어떤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지만 온라인 광고는 그야말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심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웹 구축이라는 것은, 인터넷 구축이라는 것, 웹사이트 구축은 따로 개발자가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랑
씨름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나진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온라인 광고 전문가와 오프라인 광고 전문가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뭐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기획과 이런 그 미디어 관련된 어떤 그 미디어 플래너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요한 우리가 참고를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또 광고 미디어 기획에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그 웹사이트는 제일기획 블로그입니다. 이곳은 그 잡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광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주 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광고에 대해서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좀 깊이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메뉴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퍼포먼스 이쪽을 가면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좀 기사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보다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제일기획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보다가 이런 그 1월달 뭐 세미나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Q&A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광고 제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워기에서 제일 세미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이제 광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광고를 그냥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고인들이 어떠한 그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기획이 참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참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제일기획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생한 자기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참 미디어 기획을 하는, 매체 기획을 하는 실무자들을 사실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주 하시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인사이드 피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광고인들이 하루하루 생활들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피플의 카피라이터 하루 이렇게 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카피라이터가 뭐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요건 좀 미디어 기획에서는 조금 먼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되게 다양한 분들 BE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B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쪽이라고 따로 이제 그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컬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벤트, 여기서 이제 약간 제일기획의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요 홍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기획 홍보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제일기획 홍보관을 꼭 가서 방문하시라고 저는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휴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기획이 꽤 역사가 길잖아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정도 돼 있는 되게 다양한 그러한 광고들을 여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제일기획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일기획 유튜브 채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자, 자주 가는 곳인데 여기에는 보면 여기에도 영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굉장히 이런 이 제일기획에서 일하는 광고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재생 목록에서 몇 가지가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미나, 아까 말한 요 세미나는 요쪽에 있죠. 브이로그 같은 경우가 제가 많이 보는 측면인데 이런 적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건 분야별로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우리가 이제 광고 쪽에 우리가 종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에는 너무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조금 아까 본 게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그 제일기획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기획직 뭐 이런 식으로 기획직, 디지털 기획직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기획직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미디어 기획 쪽에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미디어 기획이 이쪽이 맞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판단하기는 되게 매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획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기획직 이쪽이 또 따로 있죠. 그렇고 요거 이제 아트 디렉터는 좀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광고 PD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트 디렉터나 뭐 이런 쪽을 많이 카피라이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여러 가지 직종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테일 쪽 관련된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 데이터 플래닝, 여기 또 이제 미디어 기획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쪽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디어 기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참고를 좀 해 보시기를 저 권해드립니다. 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쪽에서 제일기획 그 유튜브 채널은 그 유튜브에서 그냥 제일기획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페이지라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광고를 볼 때 이 광고가 어디 광고사에서 만든 거지 이걸 사실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잘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은 여기가 이 광고 여기서 만들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트렌디한 광고서부터 이런 점잖은 광고인데 되게 호소력 있는 광고서부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매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기를 다시 이제 교환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미디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미디어 믹스, 스케줄링, 광고비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미디어 전술 쪽은 비이클과 유닛의 선택과 믹스이다. 프로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광고 예산은 광고 플랜에서 광고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서 주로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중요하게 관련된 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플래너죠. 미디어 플래너가 이런 미디어 기획에서 아주 대표적인 일을 다 하고 있고요. 미디어 바이어 이 사람들이 광고 미디어를 구입하고 이벤트 프로듀서가 이러한 이벤트 관련된 기획 미디어 기획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 전문가도 온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의 미디어 기획에는 되게 여러 그 직업 쪽이 많이 다 관련이 되지만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 미디어 광고 미디어 전략과 미디어 기획에 관련된 직업에 관한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